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이상 상승 흐름 타면서 2200선 완전히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0.4%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67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합의 서명으로 시장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장은 관련한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다소 혼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이 디지털 컨설팅 파트의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오늘 미국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1년 중 가장 큰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요. 여기에 동사가 메인 행사장에 등장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시아 기업으로는 메인 행사장에서 발표한 회사가 3곳인데요. 일본의 다케다, 그리고 동사와 셀트리온, 이 3개사만 메인 행사장에서 좀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작년 18만 리터 규모의 3공장을 준공을 하면서 세계 1위의 바이오 위탁 생산업체로 떠올랐는데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최근에 진행하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파이프라인으로 SB4, SB2, SB5가 출시가 이미 되어서 유럽 시장에 안착하는 상황이고요. 항암제 파이프라인으로는 SB3가 출시가 되어 있고 SB8은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안과 질환과 혈액 질환에는 각각 SB11, SB12 등이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가치 역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지분 구조를 한번 보시면 삼성물산이 43.44%, 삼성전자가 31.49% 등 삼성그룹이 총 75.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 보유량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외국인이 9.92%, 약 1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85%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매물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계속 줄어들어 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국민연금이 지금 5%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대표 주식들 패시브 펀드로 자금이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민연금까지 지금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약 8%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계속해서 이제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서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외국인 지분율이 9.9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2017년 5월 31일 외국인 지분율이 12.61%까지 상승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유입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43만 5천 원이고요. 목표가 60만 원, 손절라인 39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스타일스탁의 최낙철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익의 현황부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최낙철 이사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6일에 주셨던 제노레이 0.4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2월 23일에 주셨던 윈스 6.2%,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지니언스는 2.3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에 주셨던 한미반도체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2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낙철 이사의 수익률 탑5입니다. 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동성 화이텍 올라와 있습니다. 1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4위에는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15.7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덕산 네오릭스 올라와 있는데요. 20.7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2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에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는데요. 25.5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윤여민 팀장의 AP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2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7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대창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5.51%. 그리고 6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한미 반도체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에 올라온 종목은 7위에 올라온 종목과 같습니다. 매수 날짜가 하루가 차이가 나는데 하채기 위원님께서 11월 12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2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위에는 이청호 부장의 덕우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역시나 목표가가 달성이 된 종목입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딱 한 달이 됐는데 3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된 종목이고요. 2위에는 홍성미 팀장의 앞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6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역시나 여전히 하채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2달 만에 수익률이 8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낙철 이사님께서 12월 9일에 동성 화인텍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2%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11,200원 터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우선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큰 주가의 변동성은 보이지 않는 종목이지만 아무래도 이 조선주이다 보니까 실적 자체로 의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조선 업종의 그 회복세와 그리고 조선 업종 회복세의 대형주 위주로 나타나다 보면은 결국은 그와 관련해 조선 기자재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올해 실적이 개선되면서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 꾸준한 우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일봉상에서는 신고가를 기록을 하였고 지금 주봉상을 보게 되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목표가는 13,650원으로 기존의 저항대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어 목표가를 수정해서 13,650원으로 수정 목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로 13,6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반정미 소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매매타임 찾아주셨어요. 이번엔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 거의 시즌 막바지여서 뭐 어떻게 보면은 확인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번에 좀 전략을 추구한 부분들은 좀 이슈가 많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도 많기도 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올해 한 해는 굉장히 이슈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다 아는 종목이 아닌 좀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좀 찾아서 진행을 해보는 쪽으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듣지 못한 종목들에 대한 이름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뭐 재무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따져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미 소장님, 이어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금일자 전략은 아무래도 그 JP 모건 컨퍼런스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내일장이나 그 한 번 좀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은 좀 어느 정도 바이오주를 좀 공략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미국과 이란의 사태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관계가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란이 그 여객기를 격추시켰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인정을 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러한 미국과 이란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 굉장히 좀 시장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거든요. 하지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종목을 찾아보면서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면세 화장품주들이 조금 흐름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면세 화장품주도 단기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오늘 장에도 좀 공략을 같이 해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즉 제약바이오와 면세 화장품주를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 전략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낙철 이사님께서는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전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이 예상되는 장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채 3년물 채권 금리가 조금씩 요새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좀 리스크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예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테마주로는 우선 한진칼 그룹 자체 주들이 좀 아침부터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금요일 장 마감이 됐을 때 이제 반도거설에서 한진칼의 지분을 높이면서 경영 참여하겠다는 부분을 공시하였습니다. 결국은 오늘 한진칼 그룹 관련주로 한진칼 우와, 대한항공우, 한진칼 이런 한진칼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일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이오 지금 이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오 위주로 돈이 몰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로 테마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화장품 관련된 주들이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국인에서 단체 관광객 5천 명이 한국을 방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가지고 지금 계속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이런 한국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 세트들이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 화장품주들이 결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월에서 예정설이 있고 해서 화장품주들이 좀 더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면세점주 그리고 또한 게임주들이 결국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추세를 또 이어나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안철수 의원이 조금 다시 귀국을 해서 안철수 테마주들이 조금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테마주 위주로 장세가 계속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는 지수 상승장보다는 개별 테마주 위주로 장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섹터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반정미 소장님께서는 화장품주, 면세점주 좀 볼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또 다르게 볼 섹터 있을까요? 일단 어떻게 보면 화장품 면세점주 관련된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번 정도의 이슈화가 크게 될 만한 섹터를 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폐렴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도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고요. 일반 실내 체육관이나 공공기관 분들 중에도 감기가 굉장히 좀 많이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폐렴 관련된 주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폐렴 환자가 좀 약간 사망을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죠. 한 명이 사망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불명확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도대체 어떤 원인인지 정확하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폐렴 의심 환자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의 큰
큰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장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1월에 지금 현재 위치에 따라서 봤을 때는 설 명절이 좀 껴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단발성으로 세게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련된 폐렴 관련된 주도 제약 바이오와 속해져 있지만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는 좀 다른 별개로 폐렴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크게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이어 뭐 상한가를 계속 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간다면은 한 번씩 이제 단기로 그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에는 그 투자자분들이 현금을 회수를 해서 그 명절 때 이제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금액적으로 그 거래 대금이 살짝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설 명절 전까지는 그 전 거래일까지는 대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그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해서 다음을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지금 현재는 좀 쉬어서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이사님께도 오늘장 섹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안 관련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 연예인 이제 핸드폰 해킹 사건 때문에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보안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한번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 5G 시대 되면서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제 5 기지국 장비들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은 이 5 기지국 장비들이 어느 정도 힘을 맞춰주게 되면 또 하나 이 보안 섹터는 그 후속으로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5 보안 장비 섹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오늘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클라우드 보안 관련 시스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보안 관련주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13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권사에서는 다소 늦었지만 1월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효과는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NHN에 대해서 데이터 3법 통과로 수혜가 기대가 된다며 목표 주가를 평균적으로 증권사에서는 8만 원 선에서 9만 3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통신 서비스 업종 수혜가 예상이 되고 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리포트도 오늘 여러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이 하향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온 종목은 바로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의 이 성장성 둔화가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7천 원에서 6만 8천 원대까지 현재 좀 평균적으로 하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CJ ENM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된다는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는 평균적으로 이 목표 주가를 22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까지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나란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59,500원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8,9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약보합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6%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현재 시간 13일부터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죠.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43만 8,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에 LG화학이 7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1%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32만 8,500원대.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도 밀립니다. 0.4% 하락세 가져가면서 11만 3,000원대. 현대모비스도 0.6%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5%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LG생활건강 여전히 10위권 지켜냅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소폭이나마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2,209선, 코스닥 시장은 673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0.78%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52,000원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빨간불 켜냅니다. 0.59% 상승하면서 84,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HLB부터 펄어비스는 나란히 빠지는데 HLB의 하락폭이 조금 큽니다. 0.6% 하락세 나오면서 11만 2천원대 이탈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릉민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또 비슷한 흐름 가져가던데요. 일단 K&W 지난주 한 주 동안은 반등 흐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메디톡스가 오늘도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는데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 받으면서 35만 2천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0.5% 상승 흐름, 파라다이스 여전히 9위권 지켜냅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지난주부터 주가 우상향 그래프 이어 그립니다. 2만 1,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10위권에는 SK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0.57% 빠지는데 지난주보다 1,000원 빠진 17만 3,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컬러레이입니다. 이 컬러레이는 그 진주 광택 안료를 기반으로 하는 펄 안료, 그리고 그 운모 파우더를 통한 그 제조, 유통 및 판매를 하는 영위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2017년 8월에 상장한 이후로 작년 8월까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고요. 계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저점 갱신을 한 종목이다. 작년 8월에 저점 갱신을 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반등 하락폭을 막고요. 반등을 통해서 1,6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4달째 등락달락하는 폭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0원에서 2,000원 사이 그 구간들을 올라갔을 때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남겨줬고요. 아래쪽에서는 물량을 받아주면서 다시 끌어올렸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4달 동안 계속 들락달락하면서 계속 흘러간 종목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윗꼬리를 계속 남겼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위에 있던 일전에 상장한 이후로부터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던 그 구간들에 대한 일시적인 차익 실현을 통해 진행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아래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마무리 친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존재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추세 전환이 굉장히 조금 좋아지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차익 실현보다는 굉장히 좀 양봉들을 좀 두텁게 가져가는 흐름들을 가져갔을 때는 앞으로도 지금 현 흐름에서 좀 더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0월에 2019년 하반기 알리바바 티몰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을 좀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전 동사는 자회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유통 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굉장히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전략을 세우면서 티몰을 통해 지위를 굉장히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좀 더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컬러레이 코리아 지분 100%를 취득을 하면서 화장품용 안료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한국 시장 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컬러레이 코리아의 지분 100%를 취득을 하면서 한국 시장도 같이 공략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중국과 한국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한 이제 동사가 가지고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제 중국과 한국 시장을 동시에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컬러레이는 앞으로도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러한 모멘텀을 가질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이 지금 흐름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고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8월 상장 이후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보이기보다는 작년에 그 저점 갱신 전까지 굉장히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점 갱신 후에 하락폭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고 이후에는 상승을 하면서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흘러가는 흔적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원 아래에 매물이 지지 구간으로 두텁게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물량을 받으면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책정한 이유는 조정은 끝났지만은 상장 후에 그 구간 위에 매수를 했던 투자자들의 매도와 아래에서 매수를 했던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로 인해 차익 실현 또한 이제 매도와 매수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등락폭을 보일 수 있어서 각각 4개씩 지정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750원이고요. 손절가는 1,850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백신 개발 공급 및 그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제 폐렴균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현재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폐렴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도 이슈를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1월부터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5월부터 굉장히 대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폭을 가져간 뒤에 8월에 이제 저점 갱신을 하였고요. 저점 갱신을 한 이후에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종목으로 1월부터 크게 상승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뒤에 지금 현재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폐렴 이슈도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동사는 그 폐렴구균 그 접합 백신 임상 승인을 받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네요. 발음적인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면역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자체 플랫폼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통해서 임상 승인을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폐렴 이슈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그 콜레라 백신 생산 시설 투자 및 빌 게이츠 재단에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급량을 올해 크게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빌 게이츠 재단 생산시설 투자금 지원은 재단의 주 매출처가 유니셀프고요. 납품하는 공급량을 맞추기 위한 결정을 통해서 동사가 유니셀프에 공급하는 세계적으로 세 번째 기업으로 지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WTO 사전 적격 그 평가 승인을 받아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그 유니셀프에 공급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매출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 의약품 사업도 하고 있고요. 백신 개발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콜레라 백신 생산 시설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장티푸스 임상 계획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확대시켜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JP 모건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더 주목을 해볼 부분들도 있고 3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높게 책정된 이유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별 5개를 책정한 이유는 생산시설 그 투자 및 여러 기술 확대를 통해서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는 게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별 5개를 책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도 좋고요. 작년 조정 후에 점차 주가 상승 확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아래 매물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300원입니다. 네, 이어서 최낙철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2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동사는 2001년도 3월에 설립되어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재생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재생바이오 전문회사입니다. 인체 고유의 재생 메커니즘을 활성화, 촉진시키는 물질인 PDRN 그리고 PN 제조 기술을 확보하였으면서 국내 공장 설립으로 인해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PDRN과 PN 제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관절강 주사인 콘주란 개발과 기능성 화장품 출시, 건강기능식품 등 해당 물질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리주나 실적 성장세 강화 측면입니다. 최근 수년간 실적이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던 리주난의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닥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비롯한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월 말부터 판매된 고관절염 치료제인 콘주라는 급여 전환 이슈에 따른 매출 조정이 있음에 불구하고 순조로운 판매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회사인 파마 리서치 바이오의 리엔톡스는 비교적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분기 실적 양호 예상과 2020년 실적 전망 측면입니다. 동사는 19년 4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2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 전 분기 대비 5% 증가, 영업이익은 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5% 증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33%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군이 양호한 흐름으로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주란의 실적이 고성장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50% 이상 매출 증가할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 리주란에 대한 지명 광고 등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2020년에는 실적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주란의 경우 중국향 매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신제품인 콘주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급여 전환 이슈에 따른 19년도 3분기 매출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해 매출액이 6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예상대로 콘주란이 급여 전환이 된다고 하면 종합병원 대상으로만 마케팅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격 감소분보다는 양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으로 실적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 제품인 리엔톡스의 더딘 실적 성장이 조금은 아쉽지만 2020년에는 동사는 무난히 실적 고성장을 이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이동평균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는 것은 변곡점으로도 볼 수 있고, 이 실적 우상향이 되니 주가도 우상향으로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5,500원, 손절가는 32,500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파이오링크입니다. 동사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제조 기업으로서 사업 영역을 보안 장비, 애플리케이션 전송 장치 및 L2 스위치에 해당되는 데이터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오픈 플로우를 지원을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 트렌드인 SDN 개발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SDN 컨설팅, 교육 및 전문 NI 사업으로 확장을 도모해 레이어 7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을 대안 및 공공 서비스의 시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클라우드 관리형 보안 스위치 매출 성장성 가속화 측면입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기존 시설물과 제어 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전 사업에 걸쳐 정보 보안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남북으로 긴 섬나라이다 보니까 출장 업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높은 인건비와 교통비로 관리 비용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공유기, PC, 스마트 기기 등 불특정 다수 장비들이 통제 없이 내부망에 연결되는 상황이라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솔루션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동사는 클라우드 관리형 보안 스위치의 경우 값비싼 보안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스위치만으로도 보안 관제와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뿐만 아니라 스위치의 전원과 인터넷 포드만 연결하게 되면 설치부터 장애 처리 및 등 모든 관리를 원격으로 조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출장이 불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말미암아 지난 2018년도부터 일본 수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품과 서비스가 클라우드 확장하는 시대적 흐름 환경하에서 일본에서의 배출처와 유통 확대로 해가 거듭할수록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NHN과 클라우드 보안 사업 시너지 효과 본격화 측면입니다.
대주주인 NH의 토스트 사업이 본격화함으로써 동사의 클라우드 보안 사업은 성장성이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토스트 클라우드 이용자의 높은 보안 요구를 만족시키고 서비스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 관제와 웹 방어벽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 따른 특화된 다양한 보안 컨설팅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NHN과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 서비스 매출 성장 본격화되면서 수익성 개선 측면입니다. NHN과 관계세 대상 보안 관제 서비스 시작으로 대외 원격 관제와 파격 관제, 하이브리드 보안 관제 서비스까지 다각화하면서 공공, 금융, 대기업 등에서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가 거듭될수록 보안 관제, 보안 컨설팅 등 보안 서비스가 동사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보안 관제 및 보안 컨설팅 특성상 고정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매출이 도달하기까지 적자가 불가피한데 지난해부터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흑자 전환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올해의 경우도 매출 성장을 이끌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4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었죠. 오늘 52주 신저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정민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무래도 그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통해서 400억 그 대규모 유상 증자를 통해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장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비행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아시아나 항공을 좀 인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주가 됐죠. 비행기 주가 이제 앞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착륙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착륙을 하려면은 그 아스팔트가 좀 깔리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좀 더 하강을 계속 해야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아시아나 항공과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시아나와 그 주가와는 어떻게 보면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인수 과정을 펼쳐서 가져갔을 때 인수가 확실하게 다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400억 유증을 통해서 돈이 납입이 된 부분들을 통해 진행이 됐을 때는 다시 뭐 두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400억 유증은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너무 굉장히 좀 큰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직까지는 보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아직까지 착륙을 하려면 한참 멀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세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항공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아시아나 인수를 통해서 얽혀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착륙을 하려면 아직 멀었던 부분들은 있고요. 계속 하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추후에 그 확인을 하셨다가 진입을 하시는 쪽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진그룹주들이 대부분 잘 가는데 일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이 반도건설 측이 이 한진칼 경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는 17%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낙철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의 본업보다는 지금 경영권 이 문제로 있어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반도건설 같은 경우 기존에는 이제
지분 참여 자체를 목적을 공시를 하지 않았지 이번에는 경영 참여라고 목적을 공시하였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주주 총회까지 갈 때까지 반진그룹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주가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계속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는 이런 그룹 참여라든지 아니면 이 가족사 문제가 분쟁이 됐을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으실 것 같고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우선주 위주로 뛰고 나머지 그냥 한재칸과 대한항공 다시 한번 음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우선주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조민 소장 그리고 스타일스탁의 최낙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용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좋아 보였던 종목이 아침에 사실은 시초가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사실 좀 좋아 보였습니다. 아침 시초가 이후에 좀 올랐다가 약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수년간 실적 우상향 추세를 기록했던 리쥬란의 화장품과 필러 제품의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탁신을 비롯한 의약품률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월 말부터 판매됐던 골 관련점 치료제인 콘주란이 급여 전환 이슈에 따른 매출 조정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판매 흐름은 상당히 좀 순조롭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년도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군이 양호한 흐름으로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리쥬란의 화장품과 필러 제품의 실적이 고성장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전년비 50% 이상의 매출 증가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리쥬란의 화장품의 경우에 중국향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신제품인 콘주란 같은 경우는 추정치인 첫해 매출 6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예상대로 콘주란이 급여 전환이 된다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아마 가격의 일부 감소보다는 물량, Q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으로 실적 증가로 아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올해에도 무난히 실적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상당히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 가부터 34,500원 구간의 늘림목 구간 매수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207선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이 등락폭이 조금 있습니다. 2200선에서 출발했다가 10포인트 올려내면서 2214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는 조금 빠지면서 8선까지 내려오면서 10선이 이탈된 상황입니다. 스쿱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7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만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빠집니다. 지난주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이 고가를 높이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갑니다. 삼성전자 0.34%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7% 하락 흐름 나오면서 98,2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0.8%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86,500원대 그리고 5위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는데요. 여전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을 조금 내어준 모습입니다. 439,500원대까지 올라왔고 장 초반에는 44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이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인 가운데 6위부터는 10위까지는 그래도 흐름 괜찮습니다. 현대모비스만이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오늘 0.4% 강보합권, LG화학 오늘도 갑니다. 1% 이상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32만 9천원대까지 올라왔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1% 강세 흐름 나타냅니다. 오늘 일단 바이오 시밀러 투톱 종목들이 나란히 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면세점 관련 종목들,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오늘 갑니다. LG 생활건강 오늘 3%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지난주 금요일보다 4만 4천 원 오른 138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7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시 5분경에 675포인트까지 튀어 올랐다가 현재는 좀 빠지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팝니다. 외국인이 3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개인이 400억 원 넘게 매수해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내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 상승 흐름 나오면서 51,900원대, HIB도 마찬가지입니다. 0.6%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1만 3,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CJ E&M이 강하게 반등합니다. 1% 이상 반등 흐름 나오면서 15만 3,4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18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는데 오늘도 역시나 19만 원대 지켜내고 19만 2,7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합니다. 2% 이상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8만 6,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컨텐츠주들이 전체적으로 잘 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지난주에 반등 나왔던 KMW가 오늘은 빠집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5만 5,400원대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급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5만 2,7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3% 가깝게 급등하면서 이제 시가총액 9위권에서 8위권까지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헬릭스미스가 좀 9위권까지 빠졌는데 강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91,800원대 그리고 SK 머트리얼즈 여전히 10위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 가깝게 빠집니다. 17만 1,1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가깝게 내리면서 1,157원대에서 외환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체계 낚아채기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체계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체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주말 사이에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쪽에서의 좀 하락세가 조금 나왔었죠. 그 영향이 좀 나와서 그런지 오늘 국내 시장이 좀 상승 흐름은 좀 나오고 있지만은 제대로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왔다가 다시 지금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 해서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제한적인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 또 언제 어느 순간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미국 쪽이 이제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워낙 지금 많이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미리 좀 선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빠르게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새로운 재료가 또 새로운 또 기대의 심리가 좀 나와줘야지만 여기에서 더욱더 좀 치고 갈 수가 있는데, 이 재료의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쪽에서 가장 좀 중시하는 게 바로 이 고용 지표가 좀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그 미국 노동부에서 12월 신규 고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계절 조정치까지 해서 봤을 때 14만 5천 명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6만 명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치보다 못 미치게 나오면서의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좀 하고 있지만은 이 10월과 11월에 고용 수치가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실망스러움도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12월에 그 시간당 임금이 1년 전보다 해서 2.9%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둔화가 된 부분에서도 좀 시장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거는 이제 2018년 7월 이후에 가장 낮게 좀 연간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거죠. 월가에서는 3.1% 정도 좀 예상했는데 2.9%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못 미치게 나온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미국 시장에 좀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0.66% 좀 하락하고, 전일 거래에서 9일날 좀 상승하면서 마감했지만 음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 물량이 조금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S&P 500 같은 경우도 그 10일날 음봉이 9일날 양봉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9일에 동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일에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 패턴형의 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에 그 양봉이 나왔지만 10일에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이 하락 패턴의 캔들이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종목 시장을 좀 봤을 때 이 하락 패턴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지난번에 제가 유가에 대해서도 여기서 좀 쉬어간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 이틀 동안 유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스코프를 좀 보면은 현재 개인 쪽에서만 현물과 선물 쪽이 다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관 쪽은 현물은 다 매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매도고, 특히 이 증권사 쪽에서의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 자, 선물 쪽에서 좀 매수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강한 매수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코기 쪽에서는 코스피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코스닥과 선물 쪽에서는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옵션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콜옵션 쪽은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풋옵션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옵션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방향에서의 포커스를 맞추죠. 콜옵션은 상승에다가 할 것 같다라면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풋옵션 같은 경우 시장이 매도세가 강할 것 같다면 매도 방향에다 맞추는 부분인데, 지금 옵션을 봤을 때는 매도 방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같은 0.1%, 13% 상승 중에 있고, 중형주는 0.56, 소형주는 0.36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즉 이 말은 시장보다는 대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가면 시장이 당연히 가기 때문에 중형주, 소형주가 간다는 것은 개별 종목의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가 조금 더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단기간에 좀 상승세가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지 지금 SK하이닉스가 0.71%, 삼성전자 같은 건 0.17% 하락세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제가 지난번에 미리 일정으로 알려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짚어드렸는데, 오늘 좀 시작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조금 올라갔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선반영이 되면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 일정들을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 그 일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은 미리미리 여러분께 준비하셔서 선반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미국 시장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회, 특히 1단계 서명식이 1월 15일 날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돼만이 여기에서 더 상승세를 끌어올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새로운 재료가 기대 심리가 부각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 재료 미리 노출로 인해서의 조금 저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대응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제 금융통화위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 금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동결일 것인지, 인하일 것인지, 인상일 것인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고, 미리 좀 대응을 해 보시면 좀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미국 쪽에서요, 이번 주에 그 주요 발표, 또는 연설이 좀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는 CPI하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의 지표가 핵심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오늘이죠. 13일에는 12월 고용 추세 지수라든가,
그 다음에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와 라파엘 보스티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이 좀 잡혀 있다는 거고 14일에는 12월 CPI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와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그룹의 발언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제 그 금융 쪽에서의 실적으로 인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 에스파고가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실적에 의해서 좀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5일에는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제조업 지수와 그 다음에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연방은행에서의 베이징 공개가 패트릭 아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와 로버트 카틀라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 등이 연설도 잡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BOA하고 골드만삭스 실적도 발표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16일에는 12월 소매 판매와 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12월 수출입 물가 지수 등의 발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11월 기업 재고 발표, 그다음에 미셸 고우만 연방준비은행 이사의 연설과 모건 스탠리 실적도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쭉 보시면 실적 발표는 금융 쪽에서 먼저 발표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17일에는 12월 산업 생산과 1월 미시간 내 소비자 지수 발표, 그 다음에 12월 신규 주택 착공 및 허가 건수하고, 그 다음에 11월 구인 이지 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랜들 퀀스 연방 부의장의 연설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벤트 짚어주셨는데 보니까 오늘 장에선 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잘 가더라고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뭐 정치 테마주대로 좀 쉬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에그플레이션 시장에서 어떤 누구도 지금 이 언급을 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글로벌 금융투자 회사 쪽에서는 미리 지금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계획을 좀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에서 막 부각이 되면 그때 관심을 가지면요. 그때가 단기라든가 뭐 중기라든가 장기적인 고점이 형성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선반영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이제 폐렴 관련해서의 아침에 잠깐 뭐 체시스라든가 고려제약 같은 파로 같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그 하책의 낙하책이 무료 카톡방에서 계속해서 기사들을 올려드렸고 관련주들도 짚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관련해가지고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화장품주들, 뭐 소비주들, 중국 기업들 중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그다음에 여행주들 상당히 좀 많이 좀 잡혀 있습니다. 면세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뭐 3월이나 4월 정도에 방한할 예정이다라는 게 계속해서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반영으로 지금 미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셨으면 또 늦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보안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폰 관련해가지고 배우죠, 뭐 지진모 씨의 그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보안주들 보시면 되고, 사회부지는 뭐 당연히 봐야겠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4차원도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또 미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발표가 되듯이 국내 시장도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것들 계속해서 짚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낚아 채우면 좋을까요?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온시큐어를 좀 말씀드리기 하겠는데요.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라든가 유비쿼터스 및 이 부분에서 보안 솔루션에서의 전문 업체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금융이라든가 공공기관에다가 이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파트너로서 협력이 좀 되고 있고, 페이 쪽에서의 그 모바일 솔루션 녹스를 좀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라온시큐어의 4회사에 있는 라온 화이트햇이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이트 해커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최한 사물 인터넷 보안 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의 지난 달이었죠. 대상 수상을 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 해커라고 해서요,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커에도 블랙 해커가 있고 화이트 해커가 있는데요. 블랙 해커는 공격하는 애들이고 화이트 해커는 방어하는 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도 지금 주진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노출이 되면서 해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화이트 해커들에 대한 부각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보안 쪽 관련해서 나온 지표를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68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 오늘도 역시나 카톡방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주말에 제가 하나년 관련된 이 모든 종목들을 다 분석을 해드렸고 기사도 다 올려드렸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들어오시면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섹터 종목들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사를 통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차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